패널들과 함께 김정은의 신년사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신년사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 녹취 부분 직접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수원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김용현 교수님, 이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그동안 사실 북한의 지도자가 그 신년사를 통해서 정상회담이란 말을 꺼내는 그런 파격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년 벽두 2015년 사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공세적으로 남관계 개선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렸다고 볼 수도 있고 기싸움에서 먼저 저쪽에서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어제 화답을 하긴 했지만 더 구체적인 화답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무 접촉이나 다른 물밑 접촉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우리 쪽에서도 어제 6일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총론에서는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이런 이미지, 뉘앙스를 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당국 간 회담의 수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회담이 조기에 열리는 이런 쪽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먼저 북한에 공을 던졌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당국 간 회담의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의 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훨씬 더 큰 공을 남쪽에 다시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어제 북측에 당국 간 접촉을 제의하는 이런 공을 주고받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마 이제 북측이 반응할 차례인 것 같고 당국 간 회담의 수준에 대해서 북한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런 흐름 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김영현 교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핑퐁이 이루어지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진척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실제로 이번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수위를 조금 높인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지만 이번 그 연설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두 가지 그 바뀌지 않는 전제 조건을 계속 달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군사훈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전제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군사훈련 당장 중단할 수 없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억제,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의 어떤 강경 노선에 대해서도 선회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런 정상회담이 또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또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핵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번 그 연설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핵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핵을 아주 중요한 자위력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남북 최고위 회담이라든지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제 뉴스를 본 많은 분들이 북한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뭔가 좀 변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목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남한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군사훈련도 중단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체제 대결을 반대를 하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하거나 바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건 실현 가능성이 높냐 이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 2월 달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재개가 되고 뭐 이런 그 상황들은 환경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집권 3년 차 올해가 사실은 남관계를 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 있고 다음에 대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올해 특히 올해 상반기에 남관계에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을 끌어내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대외 관계에서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디인터뷰 영화 같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희화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남관계 개선 그 속에서 자신의 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그 바꿔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김정은 제1위원장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그 정상회담의 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북러 관계를 좀 풀어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대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 관계에 상당한 그런 동력들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정상회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그런 난제들을 좀 극복하면서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남북 당국 최고 당국자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우리 북한 전문가들, 우리 김 교수님 전문가시지만 우리 정부라든가 과도하게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아쉬운 관계에서 그 관계를 하는데 저쪽이 조금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과도한 의미색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요, 어제 그 표현을 정확히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란 말을 김정은이 안 했습니다. 실무회담 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 할 수 있고 고위급 회담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최고위급 회담도 마다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그 단어가 상징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걸 우리 언론은 지금 정상회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위급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 회담할 때마다 그 격이 다 달라집니다. 지위가. 그래서 최고위급을 과연 남북 정상을 지칭을 하는 것인지 또는 김영남 같은 사람을 또 최고위급을 할 수 있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김정은의 이런 그 어제 신년사가 아까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선제적인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 지도자하고 회담할 수 있다고 집권 2년차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통준위에서 또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런 그 어제 신년사를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뭐 정상회담 쪽으로 이렇게 급히 그 프로세스에 이어지는 그런 쪽보다는 좀 더 그 냉정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은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격화시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 김정일과 또 할아버지 김일성이 실제로 기존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그거에 대한 학습된 과정이나 선제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딩을 굉장히 좀 애매하게 쓰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우리 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북측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쪽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 조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이 남한이 어떤 방식으로 선제 조건을 만들어주는지 이런 것들 앞으로 지켜보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아까 맞습니다. 김영환 교수님은 저쪽에 공이 더 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쪽으로 지금 공이 넘어온 셈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가 저는 앞으로 관측 포인트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풀어지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최고위급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갈래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쓰면서
이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뭐 신년 메시지 또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지만 일단은 신년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신년사가 어떤 차이나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적적 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야 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올해는 통일 준비의 원년이다 뭐 이런 기조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저런 대화 제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어떻게 지혜롭게 공수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이끌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그런 숙제나 과제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아침 일간지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정상회담이 과연 100%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많은 북한 관계 전문가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 정권에서 그 정상회담을 해서 별 소득 없는 뭐 그런 결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노무현 대통령 그 DMZ를 건너왔지만 뭐 그 뒤에 논란도 있었고 해서 정상회담의 득과 실을 따져서 굳이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고도 그 남북 관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그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김 교수님 비롯한 많은 북한 전문가들 한 얘기를 보고 보다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요. 지금 김정은하고 또 김정일하고 있을 때 또 다릅니다. 우리가 김정일 체제에서는 그래도 경륜을 많이 쌓은 북한 지도자가 어떤 그 대남 관계의 정책을 발표할 때는 뭐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떤 그 약간의 그 신뢰가 쌓였는데 또 3대 세습, 지구상에서 유일한 3대 세습의 독재 체제의 젊은 지도자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그 많은 시선들이 뭔가 좀 그 편안하진 않은 상태예요.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제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화답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청와대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일 거라고 봐요. 이번에 김정은도 그 신년사에서 이 내부의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한 그런 어떤 구축 이런 것들 강조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이사 조치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내는 작업은 하위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거대한 어떤 대타협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위 부분들 특히 이제 오이사 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문별로 다 논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전을 보려 한다면 남한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생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북한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타개할 것인지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다만 정상회담 이 얘기만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공기 교수님은 크게 도움이 안 된 측면도 있다. 논란, 남남 갈등만 부추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정공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모든 걸 양보하고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원칙적인 남북관계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들은 저는 뭐 그 부분을 그 격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상황만 되고 여건만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임기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7년간 남북관계는 사실은 강대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남북관계의 성과가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남관계가 거의 뭐 그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동안 7년간 계속 그 쌓여왔던 누적된 여러 가지 남관계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요. 예. 사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쯤 되면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는 불필요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산 1세대들이 다 사망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그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예. 그다음에 서신 교환, 그다음에 그 이산가족 상봉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 예.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네. 그런 것이죠. 이산가족 그렇게 상봉이 본다면 중단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작년에 사실 한 번 있었고 예. 그 이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간간히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있었죠. 예. 사실상 전체 이산가족의 그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뭐 2, 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현안들을 빅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다음에 오이사주 체제 문제, 예. 또 전반적인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최고 당국자 사이에서의 그 결단, 네. 통큰 결단들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본다면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예. 뭐 제가 자꾸 김 교수님 앞에서 제가 전문가 앞에서 이게 아는 체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산가족 상봉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에 접근하는 남북 정상회담에 접근하는 문제는 이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뭐 작년에도 한번 실패했다고 다시 이루어졌는데 네. 이산가족들 만남에 아무런 감동을 주는 이제 그 이벤트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예. 눈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정말 절대절명의 인도적인 그 명제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양보를 하면서 많은 것을 그 북한한테 그 양해를 구하면서 남북 대화를 이끌어왔는데 이산가족 상봉 막상 해보니까 국민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네. 당사자들도 너무 노쇠해가지고 50년, 60년 전의 기억도 못 살리고 눈물이 말라버리고 네. 이게 지나간 명제가 돼버리는 이런 네. 안타까운 현실적인 네. 면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그 이산가족 문제의 그 중요성을 그 평가 네. 절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또 별도로 하고 네. 또 냉정하게 남북관계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요 지금 오늘 세 분이 다 대학교에 네. 계신 분인데 네. 우리 대학생들 지금 평균 대학교 재학 연령이 여학생 5.5년, 예. 남학생 8년입니다. 예. 경제가 엉망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도 더 관심 가져야 된다 보면 예. 남북 정상회담에 정말 목을 메고 우리가 그 매달릴 게 아니고 예. 좀 더 냉정하게 예. 남북도 바라보고 국내도 바라보는 이런 예. 그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신년사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그 예전 신년사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 네 번째 신년사를 했는데요. 2012년에 처음 이제 신문 공동 사설을 통해서 했고 2013년부터 방송을 통해서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키워드를 보면은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성국가 건설과 수령, 결사, 옹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201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백두 칼바람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 남북 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워딩을 썼거든요. 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많이 북한에서 노력을 하겠다. 진전된 워딩 아닐까요? 우선 이제 이 올해 신년사의 제목이 우리가 상당히 그 관심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네. 조국 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네. 이겁니다. 예. 사실 이제 해방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한 그 관심 이 부분을 이제 반영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올해 그 신년사의 전체 분량의 한 5분의 1 정도가 그렇죠. 남북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진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어떤 그 흐름 자체는 그 이제까지의 대결 구도보다는 좀 대화 쪽으로 분위기를 좀 바꾸자. 예. 이 부분은 남북 최고 지도자의 같은 의견이라고 보고 예. 또 그 여러 가지 환경들도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이런 쪽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사실 지금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내부적인 정치 문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속에서 예. 남북관계의 개선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네. 북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살려나가는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그 적극적으로 그 펼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자, 말씀드립니다. 이달 중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진일보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을 던진 것에 대해서 예.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직접 그런 발언들이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 당관 접촉을 회담을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북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북측에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좀 더 큰 차원에서 네. 최고 당국자 접촉 회담을 제안을 했고 예. 그것이 정상회담의 흐름이라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도 그것에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담은 네. 그 대응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희망적인 것입니다만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5월달에 러시아의 그 전승절 예, 그렇죠. 행사입니다. 예. 70돌 행사인데 초청을 받았죠? 그렇죠. 예. 김정은 제1위원장도 초청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 초청을 받았는데 예. 김정은 제1위원장 초청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이번 5월달에 그 남북 정상이 모스크바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전향적으로 네.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번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에 그 회담들이랄지 의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논의들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해서 곳곳에 있는 지금 암초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면서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은 뭐 어쨌든 남북 당국의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얘기를 좀, 예. 좀 덧붙여서 해보면요. 예. 저는 이게 긴박한 문제인 만큼 빨리 그 해결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네. 지금 그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미국의 동향과 네. 중국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지가 안 돼 있거든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경 노선을 지금 계속 취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어느 정도 이걸 좀 완화시켜줘야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고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는 거기에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북 관계가 바뀌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태세를 취하거나 또는 좀 전향적인 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층의 그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 굉장히 의욕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이나 예. 어떤 뭐 편집국장 초청이 되든 간에 거기서 적극적인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도 제일 먼저 만나고 한 이런 그 경력 때문에 예. 통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그 국가 지도자가 되면 남북 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의 여론하고 얼마나 대통령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